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센스로 그 서브옴닉 펑션이 어떤 것인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D라는 도메인이 있고 이제 CC 인피니티 D를 그 D 위에서 정의된 리얼 밸류드 펑션들의 모임인데 그 D에서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는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U가 그 두 번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고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고 서브옴닉 펑션이면은 그 그린 정리 같은 것을 사용하면은 이제 p히를 그 CC 인피니티 D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그 라플라시안 U랑 적분을 하면은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히가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니까요. 그 바운더리 텀이 없어져서 D에서의 적분이 이렇게 두 개가 같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때는 이 U가 물론 미분 가능해서 그 이 라플라시안 UDA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메저를 라플라시안 UDA 메저를 그 일반적인 다른 메저로 그러니까 U가 그 C2 클래스에 있지 않을 때도 이런 비슷한 메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과 같은 정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D에서 정의된 서브옴닉 펑션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아닐 때 이제 generalized Laplacian of U 혹은 어떤 문헌에서는 뭐 리스 메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얘 라플라시안 U라고 표시하는데 얘가 라돈 메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분한 게 아니라 얘를 라돈 메저로 이렇게 라돈 메저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떤 라돈 메저냐면은 이 위와 같은 식이 성립되도록 하는 메저예요. 그래서 이 메저로 그 CC 인피니티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적분했을 때 그것이 U 라플라시안 phi DA와 같다. 얘를 만족하게 하는 메저를 generalized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C2 서브옴닉 펑션이면은 물론 얘가 그 르벡 에리아 메저에다가 얘를 곱한 게 라플라시안을 곱한 게 그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이 되고요. 라돈 메저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있는 보렐 메저인데 그 임의의 컴팩트 셋 K를 가져왔을 때 얘를 메저로 쟀을 때 그 값이 파이나이트 하면은 항상 파이나이트 하면 얘를 라돈 메저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런 애가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이 만약에 그 서브옴닉 펑션이 마이너스 인피니티 펑션이 아니면 항상 유니크하게 항상 존재하는 것을 그 우리가 시어럼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증명을 해볼 텐데요. 증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다시 리콜하면 여기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을 때 얘가 컴팩트 이그소스천을 어드미트 한다라는 말은 어떤 컴팩트 सब셋 KN, 그 시퀀스 오브 컴팩트 सब셋 KN이 있어서 KN이 그 KN 플러스 1의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그리고 KN의 유니언이 X가 될 때, X가 컴팩트 익소션을 어드미트 한다고 하고요. CCX, 아까 전에 CC 인피니티 X를 생각했는데 CCX는 지금 스무드한 게 아니라 그냥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는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그 벡터 스페이스를 CCX라고 하겠습니다. 예. CCX가 리얼 벡터 스페이스니까 뭐 리니어 펑셔널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리니어 펑셔널이 퍼스티브하다는 말은 항상 그 퍼스티브 값을 갖는 피에다가 이 리니어 펑셔널을 작용시키면은 그 작용시킨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에 만족됐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기술로 만들 거냐면요. 그 리스 레프레젠테이션 시어럼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한 리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 라돈 메저에 대한 리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X가 매트릭 스페이스고
어떤 컴팩트 익스어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람다가 그 positive linear functional인데 그 set of continuous functions with compact support in X 위에서 정의된 애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정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유니크한 라돈 메저가 있어서 라돈 메저 mu on x가 있어서 이 리니어 펑셔널이 이런 형태로 표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펑셔널을 phi를 받는데 사실 어떻게 받냐면 phi를 이 d뮤에서 적분해 주는 것이죠. 물론 라돈 메저가 있으면은 이렇게 펑셔널을 정의하면 얘가 포지티브 리니어 펑셔널이 되는데요. 반대로 임의의 포지티브 리니어 펑셔널이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이 중요한 그 부분이고요. 이 정리에. 그리고 이것과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어프록시메이션 렘마를 쓸 건데요. 일단 먼저 CCD에 있는 phi가 있으면 phi 인피니트 놈이라는 것은 phi 인피니트 놈이란 것은 그 수프리멈 놈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마가 어프록시메이션 렘마가 뭐냐면요. 이렇게 continuous function with compact support in D가 있을 때요. 그리고 D 안에 어떤 relatively compact한 open subset U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U 안에 얘 서포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컴팩트 서포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가 뭐냐면 이 렘마가 뭐냐면 이제 이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이렇게 스무드한 시퀀스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시퀀스들의 서포트는 다 똑같은 U 안에 들어있고 그 relatively compact한 뜻이었죠. 여기 안에 있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phi n 빼기 phi의 인피니트 놈이 0으로 갑니다. 그리고 ph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phi n들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어떤 D에서 이런 continuous 펑션이 있으면 그 D를 조금 줄여서 relative compact한 subset U를 생각하면요.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스무드한 펑션들로 얘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루프는 그 컨볼루션 테크닉을 쓰는 건데 그 페이지 72쪽 교재 페이지 72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정리를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할 정리는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 식을 임의의 phi인 cc 인피니티 d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라돈 메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임의의 서버옴니 펑션 u에 대해서요. 그래서 유니크니스는 먼저 잔명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mu1, mu2가 라돈 메저 on d고 항상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cc 인피니티 d에서 얘가 항상 만족되는 거죠. 왜냐면은 둘 다 지금 두 메저 다 이 식을 만족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이 phi d mu1이 phi d mu2랑 같아야 할 거예요. 항상 이런 phi에 대해서요. 그래야 하고 아까 어프록시메이션 렘마를 증명했기 때문에 cc 인피니티 d에서 이게 항상 같으면 cc d에서도 항상 같아야 하고요. 그러면은 리스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유니크니스 파트 때문에 mu1이랑 mu2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지스턴스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물론 리니어 펑셔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얘가 phi를 어떤 d 뮤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랑 같다를 만족하게 하는 라돈 메저 뮤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얘를 CCD에서 정의된 리니어 펑셔널로 만들기 전에 그냥 더 좋은 CC 인피니티 클래스에서 정의된 리니어 펑셔널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가 포지티브하다는 걸 보일 건데요. 그럼 얘가 이제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니까
D의 어떤 relatively compact한 오픈 서브셋 U를 잡아서 여기 안에 서포트가 들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그 approximation, 그 서브오브닉 펑션을 C-infinity 서브오브닉 펑션으로 approximate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얘가 relatively compact 하니까 U가 여기 위에서 이제 U sequence of smooth subordinate function UN이 그 U로 decrease 하면서 수렴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퀀스들을요. 예. 그러면 C 인피니티고 서브오브닉이면 진짜 그 라플라시안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라플라시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un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린 정례를 사용해서 라플라시안을 이쪽에 걸리게 할 수 있고 p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밋을 취해주면요. un이 u로 이제 decrease 하면서 수렴하니까 그 dominated convergence theorem 같은 걸 쓰면 얘가 그 리밋을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어서 이 식이 항상 성립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가 p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람다 p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CC 인피니티 D 클래스 위에서는 얘가 뭐죠? 포지티브한 리니어 펑셔널이 됩니다. 그럼 이제 CC 인피니티 D가 아니라 CC D에서의 그 리니어 펑셔널을 정의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의 relatively compact open subset V가 있으면 어떤 컨스턴트 C가 존재해서 이때 p가 임의의 p인 CC 인피니티 D 그리고 서포트가 V에 들어가는 이런 p에 대해서요. 람다 p의 그 값이 그러니까 p의 리니어 펑셔널 값의 절대값이 그 C 곱하기 p의 그 수프리멈 놈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냐면 그 어프록시메이션 렘마로 지금 이 람다를 CCD에서 그 정의된 리니어 펑셔널로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p가 만약에 CCD에 있고 그럼 얘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니까 V를 적당히 잡아서 서포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어프록시메이션 렘마 때문에 그 CC 인피니티 D에 있는 펑션들을 이렇게 잡아서 얘들 서포트도 V에 있고 얘 수프리멈 놈이 0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정의를 하려면 그 CCD에서 정의된 그 람다를 생각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람다는 CC 인피니티 D에서 정의되는데 그 지금 phi n이 phi로 수렴하니까 phi n의 리니어 펑셔널 값을 취해서 얘의 리밋을 보낼 거거든요. 이게 잘 정의되어 있냐가 문제죠. 근데 phi 대신에 이제 phi n 빼기 phi m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은 람다 phi n이 코시 시퀀스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리밋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phi n이랑 뭐 psi n 같은 것을 두 개 시퀀스를 잡아서 그것의 리밋이 phi가 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phi n 빼기 psi n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수렴하는 리밋 값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만 증명이 되면은 이제 포지티브 리니어 펑셔널이 잘 정의가 되는 거죠. phi n을 뭘로 선택하든지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냐면 그냥 일단 psi를 잡을 건데요. 항상 그 범프 펑션 같은 건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펑션이고 값이 그리고 V에서는 항상 1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이 돼서 이렇게 쑥 아래로 V 밖에서는 쑥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럼 범프 펑션을 잡으면 그래서 범프 펑션을 잡고 이 phi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phi를 여기에서 잡은 다음에 그 어떤 애를 잡냐면 서포트가 V가
V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잡으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식이 성립하겠죠. 왜냐면 p가 0보다 0, 이 레인지 안에 그 값이 들어있고 그 v 위에서는 항상 1이니까요. 이 식이 성립할 테고요. 그러면은 이 람다가 포지티브하기 때문에 그 값을 취해주면은 그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식에 의해서 그 파이의 람다 값이 항상 그 자신의 수프리멈 값 곱하기 어떤 상수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인은 이 피의 선택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컨스탄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리니어 펑션을 잘 정의를 했으니까요. 이제 리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사용해서 어떤 유니크한 라돈 메저 뮤를 이렇게 이 식에 만족되도록 그 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p는 CCD에 있는 엘리먼트고요. 만약에 p가 CC 인피니티 D에 있으면 얘를 애초에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U 델타 U 라플라시안 phi DA가 얘랑 같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던 식을 얻었죠. 그래서 예, 증명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서브옴니 펑션의 라플라시안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뭐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R3에서는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그 디락 델타에 해당되는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라플라시안의 솔루션인데 슈퍼하모닉 포텐셜인데요.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를 적분을 해서요. 이 로우는 그 뭐죠? 매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로우 D 뮤가 DV가 사실 메저 같은 거죠. 얘를 그 적분을 하면은 이런 포텐셜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다시 미분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4파이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메저 로우가 있으면 이렇게 포텐셜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로우를 적분해서 포텐셜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포텐셜을 미분하면은 다시 로우를 재생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C에서는 로그 G가 이제 슈퍼하모닉이 아니라 서브하모닉 펑션인 베이직한 그런 포텐셜이었으니까 얘를 적분해서 이런 그 뮤에 대해서 메저 뮤에 대해서 적분해서 얘를 만들었고, 그러면은 이 식을 보면은 얘의 그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이 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냐면 뮤가 파이나이트 보렐 메저 온 C고 컴팩트 서포트를 가진다면 얘의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은 라돈 메저겠죠. 어떤 라돈 메저인데 그 라돈 메저는 사실 2파이 곱하기 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4파이가 나온 경우는 R3에서는 유니스피어의 그 서페스 메저가 4파이고 R2에서는 유니서클의 서페스 메저가 2파이라서 나온 거고요. 부호가 다른 것은 이제 R2에서는 얘가 서브하모닉이고 R3에서는 얘가 슈퍼하모닉이라서 부호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증명을 하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식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CC 인피니티 C에서 그 P를 하나 뽑은 다음에 얘를 이 라돈 메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게 그 P를 2파이 뮤 얘로 적분해 주는 게 같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 라돈 메저 두 개가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얘 정의 때문에 이 제너럴라이즈 라플라시안의 정의 때문에 얘는 그 이 라플라시안을 P로 옮겨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의미의 P에 대해서 얘랑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P 포텐셜 뮤를 이제 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P랑 곱해서 적분을 할 건데 포텐셜 뮤는 원래 이랬고요. 라플라시안이랑 DA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로그가 L1 로그 클래스에 있고 얘 그 fee도 컴팩트 소프트를 가지니까 상황이 좋아서 후비니 정리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뮤 적분한 다음에 DA 적분하던 걸 이렇게 반대로 바꿀 수 있어요. DA로 적분한 다음에 디뮤로 적분한 걸.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얘를 A 오메가라고 둘게요. 이제 C에 대해서 얘를 적분했으니까 오메가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요. 그럼 얘를 적분해야 할 텐데요. 그럼 얘는 물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이 볼 바깥에서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싱귤러리티를 피해서 적분하는데 이 레디어스가 0으로 수렴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C를 오메가 플러스 R, EI 세타 이렇게 폴라 코오르디네이트로 두고요. 이 라플라시안도 이렇게 폴라 라플라시안으로 계산을 해서 다 집어넣으면 세타 텀들은 없어지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레디어스 텀만 나오는데 부르부르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2파이 phi 오메가가 돼요. 실제로. 예. 그럼 2파이 phi 오메가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것이 얘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우리가 아까 원하던 식 이었잖아요. 얘였잖아요. 이 식을 원했으니까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식을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예, 이렇게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 끝이고요. 그럼 example을 우리가 몇 개 계산할 수 있는데요. U가 C2 서버머니 펑션이면 물론 말씀드렸듯이 generalized 라플라시안은 르벡 메저에다가 얘는 항상 퍼스티브 펑션이잖아요. 얘가 서버원익이면 그래서 얘도 똑같은 그 퍼스티브 메저를 정의를 하고 얘가 generalized 라플라시안이 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뮤를 이제 디락 델타 메저 at 0로 둘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미 셋을 그 디락 델타 메저로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0이 2에 들어가 있으면 1이고 값이 1이고 0이 2에 안 들어가 있으면 0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텐셜을 계산하려면은 물론 이 식을 계산해야 할 텐데요. 근데 이 정의 때문에 그냥 오메가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되죠, 적분이. 그러면은 로그 G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 어떤 메저의 라플라시아는 2파이 곱하기 그 메저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P 메저가 이 메저에 대한 포텐셜이 로그 C였으니까 로그 C의 그 제너럴라이즈 라플라시아는 디락 델타 메저 곱하기 2파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서버원리 펑션인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복수 해석학 공부하니까 홀로몰픽 펑션이 있고 얘가 아이덴티컬리 C고 아니면 그럼 로그 절대값 F도 서버옴니 펑션이 되는 걸 아는데 얘의 그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 같은 걸 계산하고 싶잖아요. 얘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은 뭐가 되냐면 F에 제로들이 있을 텐데 D에서의 제로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각각 제로에다가 2파이만큼 유닛 매스를 준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2파이에다가 K를 곱하게 되는데 이 K는 그 제로의 멀티플리시티가 됩니다. 한번 증명을 보면서 정확히 이걸 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D에 어떤 relatively compact한 오픈셋 U를 두면은 거기 안에 이제 finite하게 많은 세로가 있을 테고요. 그쵸, relatively compact하니까. 그래서 얘를 F를 이렇게 팩토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G는 홀로몰픽하고 U에서 절대 베니쉬 하지 않고요. 노벨 베니싱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오메가 1들이 오메가 N은 이제 F의 제로들이죠. U 안에서의 제로들이죠. KI들은 멀티플리시티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델타 오메가 I를 그 오메가 I에서의 그 디락 델타 메저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 식에다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로그를 취하면 여기의 항들은 그 zero에 대한 항들은 이렇게 될 테고요. g에 대한 항들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g가 항상 0이 아니니까 그냥 하모닉이 되거든요. 예. 얘가 0이 아니니까 하모닉이 돼서 아까 우리가 그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U가 하모닉이면은 물론 서브 하모닉이면서 C2인데 그냥 라플라시안이 0이 돼버리니까 사실 하모닉 펑션에 대한 라플라시안은 0 메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얘는 0이 돼버려서 재미가 없고요. 얘만 남는데 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계산 그대로 하면은 각각 그 오메가 i에서의 디락 델타 메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의 relatively compact한 컴팩트 오픈 서브셋인 U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을 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서브옴닉 펑션을 얘들은 그냥 포텐셜이잖아요. 얘를 그냥 하나의 메저로 잡아버리면 걔에 대한 포텐셜이니까요. 포텐셜 펑션 더하기 하모닉 펑션으로 디컴포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가능하다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리스 디컴포지션 정리인데요. U가 D에서 정의된 서브옴닉 펑션이고 이렇게 시시한 함수가 아니면 L1 로크 클래스 있죠. 그러면은 D의 어떤 relatively compact한 오픈 서브셋 U를 잡으면 그 U 위에서는 이 서브옴닉 펑션 스몰 u를 어떤 포텐셜 펑션 더하기 하모닉 펑션으로 디컴포즈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포텐셜 함수 더하기 또 잘 알려진 하모닉 펑션으로 디컴포즈 할 수 있으니까 포텐셜 펑션을 공부하는 게 이제 서브옴닉 펑션을 공부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죠. 이때 뮤는 이렇게 잡고요. U에 대한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 곱하기 이걸 잡고요. H는 어떤 하모닉 펑션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잡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증명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그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을 계산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계산 때문에 2파이 뮤가 나올 텐데요. 뮤를 이렇게 뒀으니까 얘가 U의 그냥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일 것입니다. 이 말은 얘가 이 라플라시안 표시가 지금 메저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랑 동치거든요. 풀어서 써보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P 뮤 빼기 U가 하모닉 in the sense of distribution이니까 바이엘 렘마를 쓰면은 책에 증명을 썼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P 뮤 빼기 U가 U에서 하모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 빼기 P 뮤가 하모닉이니까 그래서 U는 P 뮤 더하기 어떤 하모닉 펑션이 실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서사이즈 보면 얘를 사용해서 이전에 어렵게 증명했던 걸 좀 더 쉽게 증명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얘는 다음 시간에 아마 얘가 왜 유용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바로 디리클렛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텐셜 시어리의 다른 개념인 씬리스, 집합이 얼마나 얇은지 서브옴닉 펑션 관점에서 얼마나 얇은지를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공부해서 걔가 나중에 디리클렛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라서 그것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 조금 궁금한 게 결국 예. 디리클렛 프로그램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요 녀석들은 지금 사실 라플라시안 지금 이제 이게 메저 센스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그린 펑션을 정의를 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제가 그냥 순전히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라플라시안 없이요? 제너럴라이즈 라플라시안 하에서도 그린 펑션을 정의를 해서 디리클렛 프로그램을 푸나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컨셉을 주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제너럴라이즈 라플라시안은 그린 펑션 컨스트럭트 하는 데는 필요가 없고 그린 펑션 컨스트럭트 하는 데는 그냥 프로스트만 정리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필요한 것은
서브오닉 펑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처럼 그 포화성 옌센 포뮬러를 증명할 때 얘가 등장을 하거든요. 얘랑 하모닉 메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디리클레 문제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하나 질문 드려도 괜찮나요? 예, 두 개 주셔도 됩니다. 예. 아까 전에 디렉 데이터 메저 파트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네 혹시 한번 어떻게 네 쓰이는지. 이 디락 델타 메저요?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잠시만요. 이 메셔를 그러니까 사실 얘는 얘는 그냥 원점에서 그 1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그냥 매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얘랑 그 디스트리뷰션 센스의 디락 델타 메저를 지금 연관 지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예. 말하는 그 픽펑션들 클래스 있죠. 그 적분의 크기를 일로 유지하면서 이제 한 점을 통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펑션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것이 위큰 이밋이에요. 이 디락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위키를 보면은 그 관점으로도 설명이 돼 있어요. 차이는 여기는 1인데 그때는 무한대고 대신에 이제 적분이 1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여기서는 갑자기 그냥 1로 했고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위큰 이밋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물리학자들이 크기는 1이고 한 점에서만 이제 터지고 나머지 점에서는 0인 그걸 생각하는 건데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묘사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면 얘를 그냥 이 정의만 봤을 땐 그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라는 셋이 0을 포함하면 무조건 1이라는 그 값을 주는 거잖아요. 2라는 셋에다가 없으면은 0이 이 안에 없으면 그냥 0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의 한 부분, 그 0이라는 부분에다가 1을 주는 그런 함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0이 2에 없으면은 얘가 0에다가 1이라는 것을 주는 함수인데 0이 2에 없으니까 그냥 0을 주는 거고 0이 2 밖에 있으면 0이 2 안에 있으면 그 0에다가 딱 유니매스 그 한 점에서만 유니매스를 주는 함수라고 그런 그 메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원점에서 그 2파이만큼 가지고 있는 매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 의해서 생긴 그 포텐셜이 바로 로그 C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은요. 아까 승재 형이 말해준 설명도 엄청 좋은 설명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낼까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로 그 스터디 목적이 반이고 리서치 목적이 반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는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이게 램퍼트 정리, 그러니까 이제 컨벡스 도메인인 CN에서, 그러니까 바이올로믹 센스입니다. 컨벡스 도메인 CN에서 카라시오들이랑 고바야시가 이제 같다라는 거의 어떤 프루브의 어떤 펑션 애널리시스 버전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 그걸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이 지금 이제 튤린 도메인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이제 일립소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m이 이제 2분의 1 이상인 경우들은 이거를 그 스트릭트리 컨벡스인 거를 어렵지 않게 셋의 정의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엑서사이즈인데, 지금 이제 G1, G2가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한 점은 무조건 제로로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 엔트리는 사실 크게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임의의 포인트를 어떤 오토몰피즘에 이용해서 0, B로 선택하는 게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B도 0과 1 사이로 언제나 그냥 로테이션을 단순히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일단 B는 그냥 컴플렉스 넘버로 하고 있고, 그 뒤를 조금 읽기 전에 모티베이션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그냥 일립소이드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그 일립소이드는 20년 전에 천 선생님의 서베이 페이퍼에서 굉장히 강조된 예시예요. 어떤 센스에 강조가 됐냐면, 처음으로 고바야시 매트릭을 익스플리시트하게 결정한 예시로서 강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대충 한 40년 전에 이 일립소이드에 대해서는 익스플리시트한 버그만 커널들을, 사실 사람들이 근래에 이제 언급하는, 여기서 처음 찾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앤젤로 선생님 말고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버그만 커널을 이 일립소이드에서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으로 버그만 커널에 대해서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찾는 시도들이 근래에도 한국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이 해온 반면에, 고바야시 매트릭에 대해서는 이거 이후에 익스플리시트하게 찾으려는 시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도 안 되어 있냐면, 그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P1-3 포인트가 이제 리틀 피카르 정의에서 이 녀석이 이제 C에서 가는 맵이 컨스턴트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홀로론 펑션이. 그래서 이게 사실 고바야시 매트릭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일이 고바야시 매트릭 정확하게 이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 디멘전 미만 서피스조차도 그 고바야시 매트릭을 결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약간 생각은, 버그만 커널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바야시 매트릭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믿고 있어요. 여튼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보면, 그래서 이제 0,B라고 하는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임의성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바야시 매트릭은 오토몰피즘에 대해서 프리졸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탄젠트 벡터를 이제 V라고 해서 뽑아줍니다. V라고 해서 뽑아주고, 나머지 세팅들은 이제 고바야시 매트릭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필요 조건들을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V1, V2가 결정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파워 M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부터 이제 U라는 넘버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V1은 이제 일단 그 논제로라고 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유로부터 결정되는 이 W 혹은 오메가라고 하는 수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 B는 이제 역시 포인트로부터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넘버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또 이제 A라고 하는 걸 또 이제 또 줍니다. 그래서 이 어떤 A랑 이제 그 B로부터 이제 람다라고 하는 걸 이러한 이제 어떤 이제 이퀘이션의 유니크한 이제 파지티브 솔루션, 이것도 이제 이제 주어진다는 걸 이제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람다라고 할 때, 그 한 번 더 고바야시 매트릭의 정의를 보면, 고바야시 매트릭의 이제 데피니션은 임의의 컴플렉스 매니폴드 M에서 정의가 되고, 이제 원디멘전 유닛 디스크 D에서 M으로 가는 이제 어떤 제로에서, 지금 이제 P는 이제 M의 포인트고 V가 거기서의 탄젠트 벡터인데, 그 F 프라임 제로가 RV가 되는 그러한 R의 R분의 1의 인피멈으로 각 F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퀀터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지금 R이 만약에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고바야시 매트릭은 이제 무한대가 돼요. 그 바꿔 말하면 C에서 M으로 가는 맵이 논트리비얼한 게 잘 정의가 되면 고바야시 매트릭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피멈을 실제로 어치브하는 맵을 오늘 저희 그 맥락에서는 이거를 익스트리멀 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익스트리멀 맵을 결정할 수가 있으면 고바야시 매트릭을 컨크리트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익스트리멀 맵을 이 모든 임의의 PV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컴플렉스 지오데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는 구분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의의 탄젠트 벡터에 대해서 이제 익스트리멀 맵이면, 실제로는 그 녀석은 컴플렉스 지오데식입니다. 다른 탄젠트 벡터들에 대해서도 인피멈을 어치브를 사실은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필요하면 끊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익스트리멀 맵을 이제 결정하면 고바야시 매트릭을 이제 알 텐데, 그 일립소이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세팅으로 이제 탄젠트 벡터 V 잡고, 이제 B에다가 이제 로테이션 세타 각도 이제 설정해 놓고, 역시 이제 V의 이제 각 컴포넌트 V1, V2에 대해서도 이제 역시 그 앵글들을 이제 설정을 해 놨어요. 세타 1, 세타 2로. 그랬을 때
익스트리멀 맵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갈려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U가 이제 B 이하인 경우랑 이제 이상인 경우로,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지금 여기서 V1이 어차피 제로면 이게 인피니트인데 이제 그 경우도 사실 이제 문제가 없도록 이제 케이스 2에서는 사실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익스트리멀 맵은 이제 D에서 이제 일립소이드로 가는 이제 맵이어야 되고 그 각각 컴포넌트들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좀 벙찌는 어떤 그런 맵이 이렇게 나와요. 각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보려고는 하지는 않겠고, 그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이게 이제 실제로 익스트리멀 맵이구나.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 어떻게 결정했을까? 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개스할 수 있는 맵은 별로 아니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개스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램퍼트 선생님의 그 오리지널 페이퍼의 어프로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이트먼트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램퍼트 선생님의 페이퍼는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지저분한 센스의 함수 해석학을 쓰는 것으로, 이 지금 푸사이가 이제 그 피가 이제 익스트리멀이라는 걸 결정하는 건 뭘 결정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셨냐면, 이 맵이 이제 스테이셔너리 맵이랑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셔너리 맵이라는 건 뭐냐면 B에서 이제 일립소이드로 가는 이제 맵인데, 여기서 이제 이 M을 이제 M으로 고치면 일반적인 스테이셔너리 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에 디펜드하는 거냐면 탄젠트 벡터에 디펜드하는 건데, 그냥 노테이션으로 그냥 탄젠트 벡터를 그냥 P라고 나타낸 겁니다. 탄젠트 번들이 그냥 원소로서. 그랬을 때 어떤 립시츠 컨스턴트가 이제 2분의 1인 펑션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알파 바고 하나는 이제 파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까지 일단 정해야 되는 게 지금 알파 바고, 그리고 이제 파이는 이제 어떤 뒤에 바운더리에서 이제 포지티브 넘버로 가는 그런 펑션이고, 그리고 또 다른 컨티뉴어스 펑션 이건 F 틸다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각 바운더리까지 잘 정의가 된 함수로, 그래서 이 F 바를 뒤로 리스트릭션 시켜준 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스테이셔너리 맵과 이제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운더리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바운더리로 대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틸다 맵에 대해서 리스트릭션 시켜준 거가 컬럼을 픽이 돼야 되면서, 그래서 지금 틸다 맵이랑 F 바는 일단 이 센스에서는 현재 이제 상관이 이제 없는데, 지금 이제 F 틸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주어지냐면, 지금 위에서 잡아놓은 이제 파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레프레젠타티브를 이제 파이 틸다에 대해서 갖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눈은 익스테리어 이제 유닛 노말 이제 디렉션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들을 잡아낼 수 있으면 이거를 스테이셔너리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녀석에 대한 F가 실제로 고바야시 매트릭을 어치브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런 녀석이 고바야시 매트릭을 어치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전 페이퍼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어떤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좀 그냥 단순히 그냥 테크니컬한 이슈로 저희 눈에는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과 지난주에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요 정리를 좀 고치고자 하는데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쁜 이제 테크닉으로 고치고자 하는데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리 자체도 결국에는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어떤 게 이제 이 함수들이 있어서 그 함수들이 블라블라를 만족하는 그거들을 찾아줘야 되는 어떤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크라이티어링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셋의 정의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사실 이 셋의 정의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M이 그냥 1이면 그냥 사실 그냥 2디멘전 볼에 사실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M을 파라미터를 하나 이제 놀리면 사실 이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제 위클리 수도 컨벡스가 되는 방향이 사실은 하나가 있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런 맵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질문입니다. 오픈 퀘스천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2디멘전 일립소이드의 인터섹션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C3의 이제 도메인인데 X를 쉐어를 하고요. X를 쉐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 Q랑 R을 둬서 역시랑 Q랑 R을 2분의 1 이상으로 두면 똑같은 로직에서 각각의 파트가 스트릭틀리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스트릭틀리 컨벡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똑같은 로직에서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의 경우는 실제로 버그만 커널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이제 결과로 놓고 보면 꽤나 예쁜 형태가 나오는데, 역시 어떤 이 셋의 형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개스가 되는 형태는 별로 아니에요. 버그만 커널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밀어보고 싶은 방향은, 사실 이 각각의 피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바야시 매트릭의 형태를 결정하는 익스트리멀 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오토몰피즘에 의해서 X를 이제 제로로 보내주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Y랑 G는 사실은 그냥 단순 로테이션 해주면 실제로 얘는 언제나 어떤 포인트로 매핑할 수가 있냐면 0, YG인데 Y가 이제 0과 1 사이로 언제나 오토몰피즘에서 매핑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비록 이제 X를 쉐어한다고 했지만 X를 이제 0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Y랑 G는 일종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노직이 0,b를 이제 잡아놓고 그래서 실제로 한 컴포넌트를 놓은 가운데 고바야 시메트릭을 결정한 익스트리멀 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준 건데 지금 이제 방금 인터섹션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두 개가 이제 무관한 걸로 보이니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두 가지 방법론을 동시에 이제 들고 있고 싶은 게 하나는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논문을 가지고 이 램퍼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결정할 수도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방법론을 동시에 이제 들고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방법론을 동시에 보고자 하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지금 어프로치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얘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어떤 블라블라를 만족하는 어떤 맵들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익스트리멀 맵의 그 페이퍼도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로 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광고를 했었던 요 어프로치를 오늘은 조금 더 그 좀 수학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 스터디도 목적이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좀 같이 그 박사님들이랑 이제 보고 싶은 거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고바야 시메트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전 이건 클레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볼 만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같이 약간 그 진품 명품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과연 이 방향에 가치가 있을까? 같이 좀 약간 재보고 싶은 약간 그런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쉐어를 좀 해보면 일단 세팅은 바운디드 컨벡스 도메인이 이제 제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어떤 사실 펑션 어널리시스 이제 루딘 1단원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는 것으로 그 민코스키 펑션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센스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N의 포인트 G를 받아다가 RG가 X에 들어가는 그러한 파지티브 R에 R분의 1의 이제 인피엄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 그래서 일단 이 정의로부터 볼 수 있는 거는 그 컨벡스 일단 이제 도메인이 주어져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제 px라는 함수를 이제 민코스키 펑션이라고 부를 건데 그럼 이제 뭐를 증명할 수가 있냐면 x가 사실은 언제나 제가 이제 귀찮아서 이제 그냥 P라고 적어 넣고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 미만이 되는 게 정확하게 이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래에서 이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G 플러스 W를 집어넣어주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타입의 이제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고 알벨에 대해서 왔다 갔다. 근데 알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논 네거티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자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일 게 없고 그 이 두 가지만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센스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컨벡스라는 가정을 사실 빼고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민코스키 펑션이 정의가 되는 것은 컨벡스 도메인뿐만 아니라 밸런스드 도메인이면 사실은 정의가 돼요. 그리고 사실 수도 컨벡스 도메인이면 굉장히 일반성을 갖고 있는 도메인이다 보니까 사실 요 지금 스터디를 밸런스드 수도 컨벡스 도메인 하에서 똑같이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에 잃게 되는 건 이제 컨벡스 도메인이 아니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램펄트 정리가 그대로 되진 않겠지만 어떤 이제 모종의 의미는 일반화는 있을 거라고 이제 사실 믿어진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파트로 컨벡스 도메인에서 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으냐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 만약에 이제 오메가에서 어떤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그럼 지금 오메가는 도메인이니까 오픈셋이니까 그래서 어떤 파지티브 입실론이 존재해 가지고 약간 살짝 확장해도 오메가 안에 들어가는 입실론이 존재한다는 건 자명합니다. 오픈이니까. 그래서 그 입실론에 대해서 t를 이렇게 역수로 뒤집어서 정의를 해주면 그럼 당연히 이거 1보다 이제 작은 넘버가 이제 되고 이게 지금 민코스키 펑션의 컨디션을 만족하죠. 그래서 g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지금 요 지금 t의 존재성에 의해서 이게 1 미만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은 그걸로 인해서 바로 오케이. 도메인인 걸 이제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컨벡시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메인인 것만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만약에 민코스키 펑셔널이 이제 1보다 민코스키 펑션이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인피멈으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레스티 로어 바운드이기 때문에 어떤 입실론을 잡아놓고 그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 입실론만큼만 키워주게 되면 이제 어떤 t를 찾아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민코스키 펑션의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이제 그레스티 로어 바운드에다가 살짝 키워준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런 t를 저희가 잡아줄 수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인피멈의 정의만 그냥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t분의 1은 1보다 클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보다 큰 거지만 여전히 지금 뭐는 저희가 들고 있냐면 t분의 1 곱하기 g가 오메가에 들어가는 그런 t였어요. 이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g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냥 제로 곱하기 아무거나 그냥 이제 아무거나는 센스고요. 그리고 더하기 t 곱하기 t분의 1에 좀 이게 여기서 이제 컨벡시티의 정의를 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g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각각이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제로고 하나는 이제 그 들어가는 원소니까 그거 사이에 있는 거고 스트릭트 컨벡시티 써주면 오메가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컨벡시티를 쓰지만 사실 여기 부분의 증명을 밸런스드 컨디션에 있으면 증명은 다르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밸런스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 컨디션은 똑같이 사실은 성립을 합니다. 컨벡시티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이것도 역시 밸런스드 컨디션 하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컨벡스타에서 일단 보여야 되니까 이거 이제 왜 되느냐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면 두 포인트를 잡아주게 되면 역시 똑같은 로직에 의해서 지금 어떤 T1, T2, T1이랑 T0를 골라가지고 T1분의 1이랑 T0분의 1로 나눠준 거 곱해준 거가 오메가에 들어가지만 역시 이제 살짝 키워준 것보다는 이제 어떤 작아지도록 하는 어떤 이제 그 델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잡아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캔디데이트 X 플러스 Y에 대해서 작업하는 건 이 T1, 지금 제가 T0를 이제 T2라고 잘못 써놨네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T0 더하기 T1의 이제 인버스를 취해주게 되면 그럼 각각으로 이제 쪼개서 이제 쓰는 과정에서 그냥 이거 그냥 트릭이죠. 그냥 이렇게 컨벡시티 형태 그대로 쓸 수가 이제 있으면 그게 이제 오메가가 이제 돼서 그래서 컨벡시티에 대해서는 이게 되는 거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역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컨벡스 도메인 하에서는 지금 민코스키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나이스한 성질들을 이제 들고 있어서 이제 요거를 일종의 그 놈 센스에서 사실 가져다가 쓰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그 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어떤 랭스를 이제 적절히 정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컨벡스 도메인이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심사는 램퍼트 펑션, 램퍼트 티어럼을 이제 증명하는 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현재 들고 있는 거는 그 바운디드 컨벡스 도메인이 있으면 민코스키 펑션은 일단은 이런 다음과 같은 걸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된다. 이 구체적이란 말이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뭐를 정의해주고 싶냐면 다음에 이제 듀얼 민코스키 펑션이라는 컨셉을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그 실제로 이제 듀얼 컨셉으로 그 이제 분모로 나눠주는 게 사실 이제 노멀라이징의 이제 의미에서 사실 이제 그 노멀라이징을 주는 거에서 민코스키 펑션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분자에서 선택해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주되 여기서 이제 이너 프로덕트에서 G는 G 바를 취하지 않는 그 이너 프로덕트를 지칭하는 그냥 단순히 함수 곱을 이제 생각하고자 하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리얼 밸류를 이제 받아줘야 되니까 리얼을 취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G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저희가 방금 한 이제 그 X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바운디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컨벡스 도메인. 그래서 그 X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국엔 바운더리의 G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러한 이너 프로덕트의 리얼을 취해준 거에 수비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방금 이제 보인 그 녀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제가 고발스 선생님의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거기서 리마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G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이거 증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그 포인트 바운더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일단 이제 CN을 RN으로 이제 보고 그 이제 지금 G에 대해서 이제 발을 취하지 않는 그 이너 프로덕트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G랑 오메가를 이제 이제 리얼이랑 이미지널 파트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레프레젠터티브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직관은 오메가 자체를 그냥 발을 취해준 걸 그냥 90도 로테이션의 의미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맥시마이징을 해주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 그 엔트리를 기준으로 보든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고백 뜻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메가랑 이제 G에 대해서 지금 오메가가 지금 픽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를 이제 바를 취해줘서 이걸 90도 로테이션을 취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같은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오메가 바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그 녀석을 어떤 그 이제 X의 바운더리에서 찾아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센스에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오메가 바랑 이제 직각이 되는 것 중에서 그게 정확하게 바운더리 히팅하는 그러한 G를 찾아주면 그 녀석이 요 녀석을 이제 맥시마이징 하는 것이다 라는 직관으로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이제 프루브를 해보지는 않은 게 생각 좀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 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오메가 바를 골라주는 것마다 이런 G를 골라주는 이 매핑이 요 센스에서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오비어스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퍼플레인이 실제로 바운더리 치는 거가 한 포인트인 경우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맵이 지금 스트릭트 컨벡스일 때 컨벡스가 되니까 컨티뉴어스가 되는 걸 된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프루브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고발 선생님 책에서.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걸 좀 보이고 싶은데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튼 이제 요런 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금 민코스키 펑션에서 이제 G를 이제 찾아주는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이고 어쨌거나 요 맵 자체는 또 웰디파인이 이제 됩니다. 특히 그냥 그 차포 다 떼고 보면 P스타에서 지금 정의되는 맵 결국에는 여기 그냥 요 이퀄리티로 그냥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코스키 펑션도 역시 그냥 굉장히 concrete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져요. 괜찮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써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 컨벡스 펑션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민코스키 펑션을 그냥 P라고 이제 디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펑션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펑셔널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일단은
그 반학 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골라줄 거예요. 반학 스페이스는 그 홀로모픽 펑션 그냥 이제 바운더리에서 그냥 이제 L 인피니트인 거를 이제 모아주겠습니다. 해석은 이제 해줘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그렇게 보겠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듀얼 민코스키 펑션을 정해줄 건데 다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코스키 펑션이 지금 저희한테 기본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걸로부터 민코스키 펑셔널이라고 하는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지금 선택한 반학 스페이스에 대해서 f를 골라주는 것마다 펑션을 골라주는 것마다 그 ft들을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수를 취해주는 걸로써 민코스키 펑션에 집어넣은 걸로써 이제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듀얼 민코스키 펑션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고, 그래서 얘도 이제 비슷한 센스에서 똑같이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은 지금 민코스키 펑션 및 민코스키 듀얼 민코스키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 각각은 잘 정의가 되는 퀀터티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써주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적분으로서 이 퀀터티들을 기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듀얼 민코스키 펑셔널 자체는 언제나 어떻게 이제 적히냐면 실제로 그 듀얼 민코스키 펑션의 이제 어떤 바운더리 적분으로서 이제 언제나 기술이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타입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질을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을 갖다 쓴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스트릭트리 컨벡스이면 어떤 다음에 이제 함수가 언제나 유일하게 존재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밖에 결정을 못했던 거였는데 이 적분으로 규정했던 게 정확하게 이 f에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기술해주는 그런 f를 이제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그 실제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닌 이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상황에서는 결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적분으로서 이제 규정이 된 거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뭐랑 관계가 있냐면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스테이셔너리 맵을 결정하는 거에서 블라블라 함수들이 이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된다에서의 그 부분의 어떤 카운터 파트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떻게 이제 램펄트 디어럼을 증명하느냐에서 요거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셋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그 목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셋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약간 그 뒷 얘기를 먼저 좀 보고 넘어올게요. 다시 그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할 거냐면 제가 고바야시 매트릭을 정의해놨을 텐데 그 지난번에 봤지만 고바야시 디스턴스의 정의를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바야시 디스턴스는 그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 두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 두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것으로 그 두 포인트를 어떤 파이나이트 개의 홀로노믹 펑션의 체인으로서 연결을 해서 그 어떤 이제 어사인해주는 밸류들 뒤에서 가는 밸류들에다가 푸앙카리 디스턴스에다가 어사인을 해서 그것들의 파이나이트 썸의 인피멈으로서 정의가 되는 퀀터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바야시 매트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매니폴드 위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노트에서 증명을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뭐는 그냥 언급해놨냐면 이게 지금 정의고요. 이게 정의인데 컨벡스 도메인을 이제 실제로 주면 컨벡스 도메인을 주면 여기서 파이나이트 썸에 대한 거를 언제나 이 썸을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요거를 이제 언제나 이제 줄이는 이제 어떤 이제 맵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증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도메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파이나이트 썸을 그냥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짜리로 언제나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썸을 지금 없애고 나면 지금 고바야시 매트릭이 그 지금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피형을 어치브하는 그런 F를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디스턴스 버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랑 이게 매트릭 버전으로 결정을 해주는 게 지금 오늘 이제 접근하는 펑션 애널리시스 어프로치에서는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리 기준으로 제가 이제 노트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의 목적에 맞도록 나머지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렘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듀얼 민코스키 펑셔널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도록 하는 F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스트릭트 컨벡스 하에서는. 그래서 지금 두 포인트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 두 포인트를 염두에 놓도록 이제 뒤에서도 일단 여기서 이 정의에서 두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두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제 디바이저로서 그 그냥 어떤 이제 오퍼레이션으로서 뜻이 아니라 디바이저로서 A 플러스 B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 이제 1이랑 1이 그냥 그 어떤 웨이트로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정의를 해주냐면 각각의 그 포인트에서 제로가 되도록 하는 메비우스 트랜스폼들을 곱해줘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센스냐면 그냥 A랑 B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거에 레프레젠터티브로서 그냥 그렇게 잡아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센스냐면 만약에 저희가 D에서 컨벡스 도메인으로 가는 함수가 A랑 B를 집어넣었을 때 0이면 이거 두 개 곱하기 또 다른 할로노믹 펑션으로 표현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들을 지금 저희가 미리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값말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CN에서 그래 실제로 컨벡스 도메인의 두 포인트가 되는 데이터들을 AXY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주려고 하는 반학 스페이스는 어떤 게 타겟이 되냐면 그 이제 고바야시 디스턴스의 인피멈을 어치브하는 맵을 실제로 찾아줄 목적으로 그럼 이제 당연히 이 녀석이 일단 바운디드 펑션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운디드 컨벡스 도메인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홀로모픽 바운디드 펑션을 생각을 해주되 A에서 X로 어사인해주고 B에서 Y로 매핑을 해주는 그런 홀로모픽 펑션들을 일단은 그 바운디드인 걸 다 모아주고요. 그리고 그 지금 듀얼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반학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그 지금 이 A라는 노테이션은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 컨티뉴어스하게 바운더리까지 익스텐션 되는 그런 홀로모픽 펑션들을 지칭하고 여기서 N이라는 노테이션은 D에서 지금 가는 그 컴포넌트들의 개수가 총 N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N개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지금 앞에서 이제 정의한 저 감마 델타 AB를 곱한 걸로 정의해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AB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들만 모으겠다는 뜻이고 이게 다시 뒤집어서 A랑 B에서 0이 되면 언제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सब스페이스를 이제 잡아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듀얼 쪽 세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조금 이제 트리키한 부분인데 그 이제 바운더리에서 이제 컨티뉴어스가 되도록 하는 거에서 지금 저희가 이 어나일레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그 여기서 이제 트리키한 이제 부분이 지금 이제 이 M에 대해서 지금 죽는 거를 이제 보고 싶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감마를 곱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함수의 곱으로서 이제 적분으로 이제 적히는 파트가 여기 어나일레이터 파트가 되니까 감마로 나눠주는 거는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감마에 대한 파트를 이제 실제로 없애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적분했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t를 곱해줍니다. t를 왜 곱해주냐면 지금 결국에는 그 코시 인테그랄 어떤 티어럼을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모픽 펑션에 대해서 바운더리 적분해주면 0이 되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바운더리 적분으로 여기서 이제 정리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t를 곱해주면 이게 정확하게 t 곱하기 이제 어떤 이 지금 D 세타가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제 DG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를 곱해줌으로써 바운더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나머지는 홀로모픽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0이 되니까 여기다 T가 곱해주면 그 부분이 정확히 어나일레이터이다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널레이터 정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네네. 그 정의가 조금 중구난 방이라 죄송합니다. 여기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팅이 지금 반학 스페이스를 저희가 방금 셋업을 했고요.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A랑 B를 각각 XY로 보낸 홀로모픽 펑션들 바운디드인 걸 모은 걸로 실제로 셋업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반학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서 지금 A랑 B에서 죽는 녀석들만 모아준 걸 M이라고 사실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업에서는 M에 이제 클로저에 들어가지 않는 F0를 골라줘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이 P는 실제로 민코스키 펑셔널로서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민코스키 펑션을 거쳐서 정의한 그 녀석을 이제 P라고 갖다 쓸 거고 그래서 어떤 제로로부터 F0 플러스 M까지의 거리를 미니마이징하는 그런 M이라는 퀀터티를 생각을 해서 그 M을 실제로 어치브하는 그런 F를 골라주는 걸 제가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이라고 호칭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F가 사실 고발지메트릭을 디스턴스를 어치브하는 그런 F라고 저희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듀얼 민코스키 펑셔널을 생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일단 L의 이제 듀얼 스페이스를 L스타라고 이제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역시 일반적인 포멀리즘에서 듀얼 민코스키 펑셔널이 이제 똑같은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어나일레이터의 정의가 L스타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M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제 규정이 이제 됩니다. 이게 지금 M스타 이제 어나일레이터의 데피니션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역시 M스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듀얼 민코스키 펑션에다가 집어넣는 거의 인피멈이 돼 지금 이제 U는 어디서 골라줄 거냐면 어나일레이터에서 이제 골라줄 거. 그래서 M에서 이제 죽는 거를 골라주되 논트리비얼한 거여야 되고 이제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다는 센스에서 리얼 오브 지금 여기 파트가 정확하게 1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M0의 원소 중에서 이제 P스타 U의 어떤 인피멈으로 정의된 걸 M스타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요건 이제 뒤에서 자세히 읽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그래서 지금 저 반학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게 A랑 B를 이제 XY로 어사인하는 홀로모픽 펑션들을 저희가 저걸 쓸 목적으로 고르고 그리고 सब스페이스로서 A, B에서 이제 죽는 그런 홀로모픽 펑션들을 이제 골라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나일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M에 있는 것들을 집어 넣었을 때 죽는다는 센스는 실제로 어떤 센스를 가지고 올 거냐면 그 저 위에서 스트릭트 컨벡스 EI면 실제로 요 형태가 실제로 이제 갖다 쓰려는 형태거든요. 저 적분 형태에서.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듀얼의 원소가 사실 저 F의 선택지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매적은 단순 곱입니다. 그 발을 취하지 않는 그 단순 곱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M에 있는 것들은 감마를 곱해주는 거다 보니까 곱해가지고 이 감마를 상쇄하도록 분모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코시 인테그랄 포뮬러에서 제로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 T를 곱해가지고 이제 T 디세타가 실제로 DG가 돼서 바운더리 인테그레이션이 폴론 펑션에 대해서 0 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캐릭터라이즈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이제 되어 있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X가 지금 바운디드 컨벡스 도메인이 지금 X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민코스키 펑션이 지금 멜티파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F를 받아주는 것마다 모든 T들에 대해서 이제 FT를 PX에다 어사인해 주는 거에 숲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지금 이제 지금 FT는 그 X의 원소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1 이하인 거는 자명합니다. 각각이 지금 1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잘 정의가 되는 이제 맵일 것이고 그래서 그 녀석의 어떤 이제 모든 이제 초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잡아놓은 반응 스페이스 초이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인피엄을 이제 M으로 이제 잡아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노테이션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적어놨고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승민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 하나는 이제 그 듀얼 스페이스 셋업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나일레이터는 그냥 펑션 스페이스로 지금 그냥 바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노트 파트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를 팩트로서 갖다 쓰고 있는 거는 사실 딱 증명을 해야 되지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L1,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 L1인 녀석들이 지금 이제 지금 C 오메가 D의 이제 듀얼 스페이스로 가는 사실 아이소메트릭 이머전이다. 무슨 센스냐면 그 어떤 그 H라고 하는 걸 이제 바운더리의 L1 펑션을 골라가지고 이 H를 이제 듀얼 원소로서 어떻게 볼 거냐면 F를 골라주는 것마다 이제 바운더리에서 컨티뉴어스인 F를 골라주는 것마다 단순히 이제 곱해주는 걸로써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는 센스에서 이게 실제로 L1의 놈이랑 여기서의 그 놈이 이제 사실 프리저빙이 된다라는 센스에서 이게 아이소메트릭 이머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L1이 지금 여기로 이제 잘 이제 인베딩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센스에서 지금 어떤 거를 다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 바운더리에서 이제 C스타인 녀석을 지금 여기서 सब스페이스를 어널레이터로 잡아주되 그걸 이제 정확하게 펑션 스페이스로 잡아준 그 센스가 지금 여기서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게 그 지금 이제 그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운더리에서 홀로몰픽 이제 그 바운디드 홀로몰 펑션인 것들을 L 인피니트로 방금 한 1번 노트의 센스에서 밀어 넣어주면 그것들이 또 각각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쓰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듀얼 이제 엘리먼트를 그냥 다 적분으로 이제 포멀리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포인트 2개를 잡아줬다고 하면 CN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는 바가 없는 이너 프로덕트 곱의 이제 썸이다 보니까 노트 1번에서 실제로는 어떤 짓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컴포넌트가 지금 n개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에서 L1 펑션을 가지고 오면 이걸 이제 C스타의 원소로서 보는 관점은 컴포넌트가 n개인 것을 F를 들고 와가지고 그 가까이 컴포넌트들끼리를 곱해가지고 근데 이것들을 바운더리 적분 센스에서 이제 그 썸을 해주는 것들을 적분으로서 이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컴포넌트가 한 개였던 것에 그냥 곱이었던 거를 그냥 n개인 단수 곱하자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의 이제 포멀리즘이 이제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듀얼 익스트리멀 프로그램 포멀리즘이 있는데 그 크란치 선생님의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는 레퍼런스에서 이 프린시플 듀얼리티 프루브이 이제 되어는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그냥 팩트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언제나 참이냐면 컴플렉스 반학 스페이스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민코스키 펑셔널이 있고 M이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있고 F0라는 이제 M 바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이제 있으면 언제나 지금 저 M이랑 그러니까 지금 저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저 M과 듀얼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M 스타의 곱은 언제나 1이다.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듀얼 익스트리멀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요 M 스타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언제나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2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미 M 곱하기 M 스타가 1이고 이게 지금 인피멈인 것 각각의 인피멈으로 정의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가 F0 플러스 M에서 가지고 온 거고 U가 이제 M0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각각 그 지금 이제 이 리얼 오브 UF가 1인 거는 그 이제 요구하는 컨디션이었습니다. 아까 지금 지금 이제 M 스타의 그 컨디션으로부터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PF 곱하기 P 스타 U가 돼서 그게 1이 되면 그럼 각각이 실제로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과 익스트리멀 그러니까 이제 듀얼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의 솔루션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취하는 이제 장점은 실제로 저희가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블럼을 푸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2번을 일단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고 U가 일단 있으니까. 그리고 그 U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PF 곱하기 P 스타 U가 1이 되는 그러한 이제 U랑 이제 F를 실제로 찾아줄 수가 있게 된다면 그럼 실제로 이게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블럼을 푸는데 어떤 인그리디언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U의 지금 어떤 존재성이 저희가 지금 이 포멀리즘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새롭게 어떤 조명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 어떻게 갖다 쓰냐면 다음에서 갖다 씁니다. 그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 컨벡스 펑션이 이제 기본이고 이제 아까 세팅한 그런 f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를 x로 어사인하고 b를 y로 어사인하는 그런 홀로노미 펑션들의 모임에서 이제 f를 가지고 올 때 다음이 이제 다 동치이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일단 먼저 보고 이거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는지 보고 증명을 볼게요. 그래서 일단 f가 extremal problem 이게 기본적인 관심사예요. 그래서 민코스키 펑션을 정확하게 이제 m이 되도록 하는 그런 f가 extremal한 것과 뭐랑 같냐면 그 어나일레이터 쪽에서 이제 이게 어나일레이터라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 M0에서의 원소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민코스키 펑션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각각이 M이 되고요. 각각이 M이 되고 그 almost all 세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듀얼 쪽으로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떤 민코스키 펑션과 민코스키 펑셔널의 곱으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H가 존재한다가 지금 이제 동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펑셔널 레벨에서도 같다. 그래서 어떤 H가 역시 같은 스페이스에서 존재해가지고 그 어떤 적분을 해준 거가 정확하게 민코스키 펑셔널과 어떤 듀얼 민코스키 펑셔널의 곱으로서 이제 기술이 이제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소소한 차이는 그 실제로 저희가 이 듀얼리티 프린시플에서 M 곱하기 M 스타가 1이 되어야 되고 저 3번에서도 PF랑 P 스타 U의 곱이 1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곱이 1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익스트리멀 프로블럼의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제 얻는 과정에서 이제 H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증명을 이제 어떤 그 이제 잠깐 보기 전에 이걸 어떻게 갖다 쓸 거냐면 지금 저 익스트리멀 프로블럼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4.8.4 이제 고바야시 선생님이 이제 그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이제 넘버링을 제가 가지고 온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한 이제 포멀리즘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그 목적은 A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DX는 고바야시 디스턴스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고바야시 디스턴스가 정확하게 로 A, B가 되도록 하는 그런 F. 그래서 얘가 디스턴스 기준으로 익스트리멀 맵이 되는 겁니다. A번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게 뭐랑 같으냐? 정확하게 그 F가 방금 위에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익스트리멀 맵이 되는 것과 같다. 라는 거가 지금 지금 if에 놓은 if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의 문제에서 그 지금 F를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바야시 디스턴스를 이제 결정하는 익스트리멀 맵이 된다는 거고요. 이 포멀리즘은 매트릭 버전으로 증명을 바꾸면 다 똑같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증명을 보기 전에 약간 이건 리서치 약간 관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디스턴스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죠. 매트릭 버전으로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고바야시 매트릭을 결정하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괴랄한 형태의 익스트리멀 맵이 이제 나왔고 그 익스트리멀 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블라블라 함수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이제 익스트리멀 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인 포멀리즘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 램퍼트의 어프로치였던 반면에 어떤 거는 이때까지 적어도 사람들이 쓸 생각을 안 했냐면 제 생각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얘를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그 정리. 그러니까 지금 이 F가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본 그 일립소이드 케이스에서 저 P1, P2가 이 F인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런 H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런 H가 저 지금 그 램퍼트 선생님의 어프로치의 H랑은 사실 하등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H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도 한 가지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질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가 과연 더 적절한 접근이 되느냐라는 것이 사실 이제 약간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좀 증명을 좀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램퍼트 선생님이랑 다른 어프로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긴할 수가 이제 있다. 어떤 이제 이 F가 익스트리멀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제 증명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루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프린시플 오브 듀얼리티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 ABC가 이제 동치인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셋업입니다. 그 셋업으로 지금 이제 지금 요거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일단 L 필요하고요. 반학 스페이스 필요하고 그리고 सब스페이스 M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M바에 속하지 않은 F0까지 잡아 놓을 때 1, 2,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반응 스페이스는 저희가 지금 잡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홀로몰픽 이제 펑션에서 그래서 거기서 F0를 들고 옵니다. 이거가 일단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M스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규정이 이제 되고요. 그 듀얼 익스트리멀 프로블럼 M스타가 이제 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프린시플 듀얼리티 일단 어디다가 갖다 쓸 생각. 근데 이거는 계속 골라줄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에서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모은 거랑 그리고 M은 그냥 지금 이제 어디냐면 지금 저 A, B에서 0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이제 그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블럼이 이제 셋업이 되고 역시 듀얼 문제도 이제 셋업이 이제 되고 그러면 저희가 프린시플 오브 듀얼리티에 의해 가지고 M이랑 M스타의 곱이 이제 1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듀얼리티 프린시플부터 이 솔루션 U가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H가 그 저 U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 리얼 오브 HF0가 1이고 F 스타가 지금 이제 M 스타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P 스타 H가 M 스타가 되도록 하는 그런 H는 이제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적어도 개런티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고 있는 가운데 F를 이제 F0가 아닌 거를 하나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 그러면 지금 이 F0도 그랬고 그러니까 F0도 A를 X로 쓰고 B를 Y로 쓰는 홀로몰픽 펑션이었고 지금 F도 지금 A를 X로 쓰고 B를 Y로 쓰는 홀로몰픽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빼기를 생각해주면 이 빼기는 당연히 각각은 그 홀로몰픽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뺀 것도 홀로몰픽 펑션이고 A랑 B를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 각각이 이제 지금 같은 밸류를 A랑 B를 가져야 되니까 그 얘기는 F 빼기 F0가 지금 제로가 A, B라는 사실로 인해서 아까 정했던 감마가 이 녀석입니다. 그 이 감마가 각각의 메비우스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메비우스 트랜스폼을 두 개를 곱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레프레젠테티브를 찾아줄 수가 있냐면 그 감마 곱하기 바운디드 홀로몰 펑션의 곱으로서 F 빼기 F0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미 그 어떤 이 M0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감마로 나눠준 거 이제 분의 T를 곱하기 홀로몰 펑션들 요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F 빼기 F0도 홀로몰 펑션이고 H도 홀로몰 펑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제 내적 교환과 실제로 단순 곱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마를 죽일 수가 있고요. 죽이고 T 곱하기 H1 여기서 H1은 그 홀로몰픽이고 에런인 거를 이제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녀석이 지금 그 당연히 이제 홀로몰픽이 개런티가 되어지고 이거 바운더리 적분의 점은 이제 제로가 이제 실제로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t가 곱해져 있으니까 t 디세타가 이제 dg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지칭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h랑 f 빼기 f0가 컨스턴트 펑션을 어나일레이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센스냐면 실제로 요거 h에다가 f 빼기 f0를 집어 넣었다는 거는 아까 했던 요거에 의해서 그 지금 저희가 그 P스타 U를 요 센스에서도 실제로 보고 있고 그 이렇게 보는 센스가 지금 이제 컨벡스 도메인의 경우에는 요런 F가 존재해서 이렇게 두 개 곱으로서 P스타가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요것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듀얼 원소로 집어넣은 H 오브 F는 요 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H 오브 F는 두 함수를 곱해가지고 바운더리 적분을 해주고 있는 그 센스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지금 이거를 갖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요 녀석은 그러니까 H랑 F 빼기 F0를 곱해가지고 바운더리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T를 이제 공통인자로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T 디세타가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나머지 홀로몰 펑션이니까 코신테그랄 뛰어나면서 바로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제로입니다. 얘가 제로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제로기 때문에 여기다 리얼을 취해줘도 이제 0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듀얼 프로그램부터 뭐를 알고 있냐면 F0를 그 H가 받아주면 리얼이 1이 되도록 그 프린시플 듀얼리티가 동작하고 있다는 걸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녀석의 리얼이 지금 제로니까 얘가 지금 1이니까 지금 얘도 1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뜻은 실제로 여기 H랑 F에다가 곱을 해준 거에 리얼 파트에 바운더리 인테그레이션에다가 2파이로 나눠준 거가 1이 된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을 이제 그 PX랑 PX 스타로 각각 이제 수비니까 그걸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을 다시 이제 민코스키 펑셔널이나 이제 듀얼 민코스키 펑셔널로 그냥 고쳐치기 하면 될 거고요. 각각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둔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요 녀석이 뭐를 어치브 해주냐면 이게 지금 M 스타인데 지금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M 곱하기 M 스타가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곱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녀석의 M 스타니까 이거를 M분의 M to the 마이너스 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된 상황이냐면 1이 언제나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가정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셋업한 거는 이렇게 셋업을 하고 어떤 프린시플 듀얼리티를 적용해 주니까 지금 이 녀석의 곱이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현재 그냥 아무 가정 없이 현재 저희가 다 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크라임 선생님 페이퍼를 이제 읽어보면 이 지금 램퍼트 티어럼을 컨벡스 도메인에 대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거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그 인트로덕션에 적혀 있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인트로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어떤 센스에서 적혀있냐면 그 저자가 총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도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조금 얘기를 하다가 역시 모티베이션이 잃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리서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또 이제 어떤 패스어웨이 하셨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을 잃다가 이제 본인이 끝내신 다음에 그걸 이제 언급을 그 페이퍼 인트로덕션에 적으신 다음에 이거의 어떤 further application이나 implication을 스터디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 단순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고 있는 가운데 이제 증명을 해보면 그 지금 이제 뭐를 가정할 거냐면 A번을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리멀 그러니까 이제 PF가 이렇게 되면 그럼 방금 1이 그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M의 인버스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다 방금 이니퀄리티로 보는 게 다 이퀄이 됩니다. 그거를 들고 있을 때 지금 다음과 같은 H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A번에서 B번 익스트리멀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가 1이에요. 그 여기가 지금 1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중간이 다 컨스턴트가 1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얘가 일단 1인 게 나옵니다. 얘가 1인 게 지금 이제 뭐랑 이제 상관이 있냐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이 중간지대도 지금 다 이퀄이 되어야 될 테니까 지금 가령 여기가 이 녀석이 그 얘랑 이제 같아야 되겠죠. almost surely. 그래서 이제 almost all 세타에 대해서 이것들이 다 이제 1인 게 개런티가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각각 왜냐하면 이제 각각이 지금 PF는 이쪽 인테그랄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이 녀석은 이쪽보다 크거나 같은 이니퀄리티를 각각 들고 이게 다 이퀄이 되면 각각이 이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 무조건 각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바로 그 개런티가 되어야만 됩니다. 각각 이니퀄리티를 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원래는 지금 이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P스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해 줬냐면 지금 PX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그랄이 지금 P스타였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P스타 H로 흡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PX 파트가 PF 그러니까 숲으로 지금 정의한 거가 나와야 이게 지금 다 이퀄이 지금 되어야 되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여기서 PX 여기 지금 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실제로 PF랑도 같아야 되고 근데 PF가 지금 M인 게 지금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B번에서 요구했던 가정 그 컨디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 각각의 almost all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민코스기 펑션 PX에 대해서 이게 M을 어치브를 하고 지금 이 H랑 F의 곱의 리얼이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거가 그냥 다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B번이고 그 다음에는 B번에서 C번은 이제 방금 한 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H가 있어가지고 민코스기 펑션 레벨에서 지금 이게 PX가 M이랑 다 almost all 세타에 대해서 같고 또 이제 방금 한 그 녀석이 이퀄이 된다고 하면 지금 C번에서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또 이제 같은 H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그냥 적분 버전으로 이게 PF 곱하기 P 스타 H랑 같아지는 걸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파트는 그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안쪽에서 같으니까 그 적분 안쪽에서 같으니까 사실은 거의 자명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 지금 H랑 F의 곱의 리얼 파트의 적분을 이제 써주면 지금 방금 한 가정에서 이것들은 각각 PX랑 PX 스타로 이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몰 PX는 이제 M이랑 같으니까 밖으로 빼주고 근데 나머지 파트는 그냥 P 스타 H랑 같다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했던 그 렛마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이퀄이니까 그냥 바로 이제 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C번이고요. 지금 이제 보인 게 지금 이 적분이 이제 그러니까 민코스기 펑셔널 곱하기 듀얼 민코스기 펑셔널이 된다는 게 지금 C번이었으니까 이제 증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번에서 2번. 그래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이 지금 요 녀석이 어떤 요렇게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만은 그런 H가 있다라는 걸 현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변은 그냥 상수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한쪽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나눠주면 이게 지금 1이 되어야 되겠죠. 1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 지금 인테그랄 이제 값이 1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냥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그 지금 이 함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듀얼 원소로서 보고 이 듀얼 원소에다가 F를 집어 넣어준 거에 리얼이 파트가 1이 된다는 이야기랑 사실은 같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PF랑 P스타 H는 이거 다 그냥 포지티브 컨스턴트라 가지고 그냥 밖으로 빼주고 그 얘기는 실제로는 요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보더라? 잠시만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클레임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그
어떤 프린시플 오브 듀얼리티를 이제 어치브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를 갖다 쓰고 싶냐면 얘를 갖다 3번을 갖다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리얼 오브 이 녀석이랑 PF 곱하기 P 스타 U가 1이 되면 그럼 각각의 리얼 익스트리멀이랑 듀얼 익스트리멀 문제를 푼다라는 걸 현재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방금 10번 가정으로부터 일단 얘는 확인이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1인 건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확인이 됐고 요것도 확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 잠시만요. 10번 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곱한 게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렇죠. 지금 요거를 형태를 그냥 다시 써보면 잠시만요. 이게 가까이 그냥 수비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헷갈리네. 잠시만요. 어떻게 볼 수 있지? 잠시만요. 지금 이제 민코스키 펑션의 정의가 이거고 숲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얘가 지금 이건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네요. 요렇게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가 된다고 해놓고 조금 헷갈린다. 이거는 제가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같이 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3번 컨디션이 돼가지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 너무 끌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각각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요거가 정확하게 A번의 컨디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가 이제 M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거 그냥 자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바야시 디스턴스의 정의랑 이제 카라시오드리 디스턴스의 정의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램펄트 정리라고 하는 건 컨벡스 도메인의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램펄트 선생님의 논문도 그렇고 사실 요 어프로치도 그렇고 사실은 카라시오드리 매트릭이 이 디스턴스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관심사는 이 지금 파이나이트 체인을 싱글 체인으로 줄인 다음에 이 싱글 체인을 어치브하는 그런 F를 골라주면 그 F가 카라시오드리 디스턴스랑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는 왜 이거 두 개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같으냐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A에서 X로 가고 B에서 Y로 가는 D에서 X로 가는 홀로윈 펑션에 대해서 그게 고바야시 디스턴스를 어치브를 하는 것과 방금 한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의 이제 솔루션이 되는 것이 동치이다. 그러니까 왜 동치냐라는 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저희가 A는 언제나 제로로 어사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로테이션 할 수 있으니까 파지티브라고 그냥 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더 궁금한 건 B에서 A번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이제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을 이제 가정을 해줍니다. 이걸 가정을 해주면 만약에 아니라고 하고 컨트랙션을 끌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바야시 디스턴스가 요 녀석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거리는 그냥 사실 이제 B랑 사실 같죠. 이 녀석이랑 보다 작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싱글 체인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스트릭트리 레스이기 때문에 D에서 X로 하는 홀로윈 펑션이 이제 있어가지고 요 지금 컨디션 다 만족하지만 그러니까 제로가 A니까 X로 가고 C에서 지금 Y로 가는 그런 게 있지만 C가 이제 B보다 작은 그런 이제 어떤 맵 G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인피니트 컨디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C가 B보다 스트릭트리 레스이기 때문에 H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줘야 B분의 C를 곱한 걸로서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럼 역시 제로는 당연히 제로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거 H of X는 0, X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X고요. 그리고 B를 이제 써주면 G of C가 지금 Y로 가는 그런 홀로윈 펑션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제 홀로모픽 함수가 이제 되고 지금 필요로 한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데 지금 이 함수의 정의에서 지금 안쪽이 지금 무조건 1보다 작은 걸 선택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미지의 클로저를 취해줘봤자 이건 무조건 당연히 이제 G of D의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트릭트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민코스키 펑션의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부터
이 지금 모든 포인트들이 바운더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X 안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민코직 펑션을 취해주면 다 1보다 스트릭트리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1이 지금 M 값이라고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M은 이런 P 중에서의 인피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M보다 작은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트릭트리 레스인 게 불가능하니까 이퀄이 된다. 이게 이제 증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도 이제 비슷한데 이번에는 보여야 되는 게 고바야시 디스턴스를 어치브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A/B 밸류를 갖는 홀로미 펑션이 있으면 그 녀석의 리니어 익스트로럴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F가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익스트림 역시 이것도 모순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M이 P 이하인 거가 M의 지금 인피먼의 정의로부터 성립하고 이게 지금 1보다 작거나 지금 같게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민코식 펑션을 가지고 정의를 한 거다 보니까 만약에 M이 스트릭트리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같은 짓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그 인피멈이니까 어떤 G가 이제 존재해가지고 그 P 값을 어사인해준 게 1보다 작은 그러한 이제 G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얘기인즉슨 이 지금 G 뒤에 클로저를 취해준 거가 X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코식 펑션의 저 캘큘레이션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각각의 R에 대해서 다음의 함수들을 이제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R분의 1을 레디우스로 갖는 그러니까 이제 1보다 작은 이제 레디우스를 갖는 그런 볼에서 X로 가는 이제 이런 이제 매핑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이제 G 제로는 그 지금 이제 지금 G의 컨디션에 의해서 그 G 제로는 이제 X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 Y랑 이제 GRB의 이제 디퍼런스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게 만약에 G가 1로 보내주게 되면 지금 이제 GB가 지금 이제 Y로 가는 게 지금 이제 G에 걸려 있는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제로가 X로 가고 지금 이제 B가 Y로 가는 게 지금 G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R이 1로 가면 이제 입실론은 지금 이제 제로로 이제 가는 지금 퀀터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실론을 기준으로 다음의 HR을 또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GR을 똑같이 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텀을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HR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는 HR에 대해서는 이거 여기다가 T에다가 0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거 그냥 0이니까 이거는 얘는 또 이제 X가 되고 그냥 똑같이 이제 또 L에 들어간 컨디션 맞춰줍니다. 그리고 B 집어넣어주게 되면 GRB 더하기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캔슬돼서 Y가 되도록 다시 HR을 잡아주게 되면 다시 이 녀석이 그 L의 이제 원소가 지금 여기에 이제 원소가 이제 개런티가 이제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R0를 적당히 잡아가지고 지금 이런 그 이제 HR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선택해 준 거가 이 이미지가 이제 클로즈까지 해준 게 지금 X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잡아줍니다. 그렇게 지금 잡아주게 되면 지금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H를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H로 R0로 나눠준 걸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역시 그냥 같은 트릭에 의해서 지금 0 집어넣어주면 X고 R0 B를 집어넣어주면 Y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 R0는 이제 1보다 지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바야시 디스턴스의 그 정의로부터 이 녀석은 언제나 지금 이 각각 R이랑 R0B를 포항카리 디스턴스에 집어넣은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당연히 그 거리가 그냥 R0B이니까 B보다 작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시 이거에서 어떤 모순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한 거는 뭐냐면 그냥 요거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냥 이제 프로브에 사실 지나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들고 있고 이거를 이제 들고 있으면 이제 요거가 지금 이제 요거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걸로 이제 프로브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는 그냥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두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블럼을 풀어주면 그게 고바야시 디스턴스를 어치브 한다는 이걸 보이고 나면 지금 이러한 F에 대해서 이걸 어떤 페어를 바꿔줍니다. 포인트 두 개를 바꿔주면 그 달라진 페어에 대해서도 이 정리가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어떤 픽스 페어에 대해서 익스트리멀 하면 실제로는 이게 다른 페어에 대해서도 방금 한 증명이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조대식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방금 한 거의 디스턴스 버전을 매트릭 버전으로 바꿔주게 되면 역시 증명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이제 비슷하니까 생략을 하겠고, 그래서 이건 단지 뭘로만 바꿔주면 되냐면 얘는 이제 매트릭 버전이니까 제로에서 X로 가고 그 탄젠트 벡터만 지금 이제 기본이면 그 탄젠트 벡터 방의 고바야시 매트릭 기준으로 익스트리멀 한 것과 이번에는 그냥 뭐만 바뀌게 되냐면 아까 이제 두 포인트였던 게 이제 제로에서의 웨이트가 이제 2가 있는 디바이저에 대해서 그 녀석에 대해서 이제
그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의 솔루션이 F인 것과 익스트리멀이 이제 동치다라고 그 풀만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스터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는 하고 이제 증명은 이제 사실 안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 그래서 컴플렉스 조대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그 이제 티어럼 4.8.4를 만족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만족하는 F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줘요. 얘를 가정을 해주게 되면 근데 이걸 매트릭 버전으로 한 거니까 그 디바이저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 데이터를 그래서 포인트랑 이제 그 이제 데리버티브로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고 그럼 방금 한 거에서 이 M을 이제 1로 어치브하는 그런 F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그 제로에서 지금 이제 웨이트가 2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로가 지금 그 이제 멀티플이 지금 2니까 그 지금 이제 저 감마 데이터가 그냥 T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실제로 T를 이제 요걸로 나눠준 거에 어떤 H1들의 이제 곱인 게 지금 M0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것들을 모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T분의 1 곱하기 H1들을 이제 그 스페이스를 지금 보는 게 M0가 되는데 방금 이제 위에서 봤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요 M의 지금 이제 저 정리 방금 이제 ABC 그 한 거에 의해서 요거 갖다 쓰는 겁니다. 요 지금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지금 이런 H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미 M을 1로는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M은 지금 1로는 들고 있는 상태고 H가 이제 있어가지고 almost every 세타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민코스키 펑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과 이렇게 다 된다는 걸 저희가 저 ABC 캐릭터라이제이션으로부터 현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를 끌어낼 거냐면 지금 이 녀석이랑 이 우변이 지금 여기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세 가지 이퀄리티에서 그 리얼 파트는 똑같이 지금 줬는데 지금 거기서 뭐를 이제 생각해 주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모든 G에 대해서 지금 수비니까 지금 이걸 G를 이게 지금 첫 번째 엔트리는 같으니까 G를 빼주더라도 이게 여전히 포지티브가 이게 개런티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G는 지금 X에서 잡아준 거고 바운더를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걸 정해줄 수가 있냐 듀얼 맵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맵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방금 위에서 정의한 저 감마 제로 이 감마 제로는 지금 얘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T를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T를 지칭하는 거고 이 H 그래서 지금 이 H가 그 프린시플 듀얼리티로부터 나온 H 그래서 T 곱하기 실제로는 HT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컴플렉스 지오대식의 듀얼 맵이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뭐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되냐면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카라시오들이랑 고바야시 디스턴스가 카라시오드 디스턴스 고바야시 디스턴스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뭐를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거냐면 다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조대식이 있으면 그걸로부터 컴플렉스 조대식의 정의는 D에서 X로 가는 맵이에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어떤 맵을 잡아줄 수가 아니라 X에서 D로 가는 이게 카라시오드 디스턴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X에서 D로 가는 홀로윈 펑션이 이제 있어가지고 합성을 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되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합성을 해주게 되면 리트렉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맵이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 보일 수 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주게 되면 뭐를 그걸로부터 코롤리를 얻게 되냐면 카라시오들이랑 고바야시가 같게 됩니다. 왜 같아지냐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방금 보인 건 뭐냐면 컨벡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지오대식을 이제 리니어 익스트리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 지오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고바야시 디스턴스가 언제나 로 AB보다 작거나 사실 이제 같습니다. 이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F가 이제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 F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뭘로 바꿔주냐면 지금 저 AB가 지금 뭐냐면 저 P 스타 F를 합성을 해준 첫 번째 맵을 보면 제가 D에서 아이덴티티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 AB를 그 P 틸다 F에 합성을 한 걸로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카라시오들이 그 디스턴스는 그 이제 요런 걸 만족하는 함수들 중에서의 그 수프리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어퍼 바운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P 스타의 존재성 때문에 그 고바야시를 카라시오들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기 가능해요. 반대 방향은 언제나 자동이다. 이미의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 카라시오들은 고바야시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피스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쪽 반대를 얻어가지고 이게 이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타가 왜 있느냐의 과정에서 이 듀얼 맵이 쓰이게 됩니다. 이게 왜 있냐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듀얼 맵이라고 하는 거를 방금 한 그러니까 듀얼 민코스키 펑션을 어치브하는 h 곱하기 t로서 정의를 해준 건데 그거가 저 지금 P스타를 어떤 센스에서 주냐면 P틸다라고 하는 맵을 듀얼 맵을 그래서 주고요. 그리고 그 듀얼 맵을 가지고 뭐를 컨스트럭트 해주냐면 하이퍼플레인을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틸다를 가지고 이러한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서 HT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제로가 되도록 지금 줬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얘기에서 지금 캐릭터라이제이션에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지금 이 화살표 방향 보고 있는 겁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리얼 파트가 언제나 포지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에요. 그 사실에서 지금 제로가 지금 이 ht가 지금 언제나 저거에 의해서 이게 하이퍼플레인으로서 웰 디파인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거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각각의 g마다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걸 아규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저희가 뭐를 잡아줄 수가 있냐면 이게 각각의 지금 g마다 t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맵의 관계를 인버스 펑션 티어럼의 관계를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한 g마다 t가 이 지금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게 한 개가 있다라는 그걸로부터 이 관계를 뒤집어 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t가 지금 g에 대한 함수의 관계를 이제 뒤집어 주게 된 거가 그게 지금 p 틸다라는 그 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p 틸다는 만들 수 있는 맵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인버스 펑션 티어럼에서 나오고 저희가 홀로모피 펑션의 인버스 펑션이 이제 홀로모피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나오는 맵이 이 p 틸다고 그거가 실제로 카라시오드랑 고바야시가 같다라는 걸 이제 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역시 익스플리시트한 뜻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램퍼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에 이제 그 맵을 이제 어떤 맵들을 찾아주는 걸로써 어떤 일립소이드의 경우는 풀었고 그거의 경우에 이거를 똑같이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저희가 어프로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F가 이제 익스트리머란 거를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얘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리머리 되도록 하는 이런 H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된다면 근데 실제로 이게 확인할 만한 거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코스키 펑션 구체적이고 어쨌든 정의가 되고 듀얼 민코스키 펑션 구체적이고 F는 캔디데이트에서 저희가 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 H를 제안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안을 해주게 되면 그걸로부터 저희가 뭐도 실제로 줄 수가 있게 되냐면 이걸로부터 이 H랑 저 H랑 그냥 단순히 T를 곱한 걸 이제 듀얼 맵이라고 하면 그 듀얼 맵이 실제로 카라시오들이랑 고바야시랑 같은 정보를 주는 P 틸다도 사실 그 정보를 들고 있는 H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긴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카라시오들이랑 고바야시가 같다라는 거 이외에 이걸 가지고 뭐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제 이해도도 사실 공부가 더 필요한데 좀 구멍들이 나 있는 부분들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나 보시면 듣고 넘어갑니다. 뭔가 좀 논증들이 되게 함수해석학적이라서 좀 이 기하학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지진 않아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야 좀 더 제가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수해석학을 잘 몰라서요. 제가 사실 더 잘 전달해요. 저도 사실 제가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좀 아니요. 예. 여기 있는 아규먼트들을 툴렌 도메인 같은데 뭐 적용한 그런 결과 같은 건 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바야시 메트릭만 이거에서 알려져 있다는 거 외에는 다른 예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조차 않아요. 뭐만 알려져 있냐면 이거를 일반화해가지고 여기 엔트리를 늘려놓은 일립소이드에 대해서 컴플렉스 지오데식이 이거다 외에는 알려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접근들 다 램펄트 접근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듀얼리티 프린시펄을 잘 써가지고 지금 그 위에 있는 툴렌 도메인 결과를 재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지가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이제 사실 정답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F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H가 뭐냐라는 걸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직은 된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